92번 절구 귀안 그리고 93번 춘망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람이 파라니 새 더욱 해요 이랬습니다. 자, 가람이 파라니 강물이 푸르니 새가 더욱 하얗구나 희구나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 파랗다와 하얗다는 푸른색과 흰색은 색채 대조,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뇌히 퍼러하니 곶빛이 불 붙는 뜻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히 퍼러하니 뇌는 산이 푸르니까 꽃이 불 붙는 듯하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색의 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산의 푸른색과 꽃의 붉은색이 또한 색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요 지금 이 두 줄은 대꾸법을 이루고 있다. 짝을 지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강물이 푸르다, 산이 푸르다, 새는 더욱이다, 꽃이 불붙는 듯하다. 요 문장끼리 짝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 봄이 본덴 또 디나가나니 올 봄도 보건대 또 헛되이 지나가니 어느 날이 이 돌아갈 해요. 어느 날이 고향으로 돌아갈 해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상전개 방식으로 선경, 후정을 봐줄 수 있는데 선경, 앞부분에서는 자연의 경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선경, 후정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세 번째 줄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지 못한 채 세월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는 두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난 부분이다. 1, 2구에 나타난 아름답고 화려한 봄날의 풍경과 대비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각되고 있다. 자, 봄날의 풍경, 굉장히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앞부분은 자,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3, 4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는 올 봄도 보건대 또 헛되이 세월만 흐르고 있죠. 어느 날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요 두 내용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대조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수구, 초심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둔다.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수구초심. 자, 두보의 귀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귀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는 기러기 이런 뜻입니다. 봄이 되어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기러기. 자, 봄에 웻는 말리옛 나그네는 봄에 와 있는 말리 밖에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죠. 이 말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감, 아주 멀다는 뜻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 두보의 처지를 말합니다. 난이 굳거든 어느 해에 가려뇨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알록산의 난을 의미합니다. 알록산의 난 때문에 고향에서 떨어져서 혼자 외로이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해에 돌아가려뇨 이거는 어떤 돌아갈 해가 기약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강성의
그려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성, 강가에 있는 성, 강가에 있는 성의 그려기. 그려기는 기러기를 나타냅니다. 기러기는 날개가 있고 날아다닐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화자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자의 처지와 대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처지와 대조. 자, 대조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대조. 자, 무엇이 대조된다는 것입니까? 자,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날개가 있는 기러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대조를 이루고 있고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화자의 심정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드는 객관적 상관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정이 북으로 날아가매. 자, 기러기는 높게 북으로 반듯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애를 긋노라. 여기서 애를 긋노라. 이거는 자, 북쪽 고향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그렇게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애끓는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줄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자신의 고향이 있는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끓는 이랬죠. 창자가 끊어질 듯한 향수,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가 기러기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다. 대비 또는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구라는 시는 오원절구, 애상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수구초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색채 대비 확인해 주면 되겠죠. 파라니와 해오, 퍼러허니와 불붙는 듯하다. 이거는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두보의 귀한이라는 시 오원절구, 애상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구초심. 자,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주면 되겠죠. 기러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자, 가에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자, 선경 후정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경 후정. 가에서는 회화성이라고 하는 건 그림을 그리듯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색채 대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기러기, 그러기가 담당하는 기능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말했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아픔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라고 정리해 두겠습니다. 문제 4번에 가와 나의 공통적인 한자성어로는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구, 초심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3번 두보의 춘망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춘망은 봄의 경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보의 시 춘망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여기서는 오원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두 개씩 묶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씩 묶고 이것을 두, 함, 경, 미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두련부터 보겠습니다. 나라의 파망하니 맥화 가람뿐이 있고 이랬습니다. 자,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서
수도 장안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히 파망하니 나라가 망하니 외과 가람뿐이 있고 산과 강물만 남아있고 잣안 봄에 잣은 성을 말합니다. 성, 캐슬을 말하죠. 캐슬. 잣안, 성 안에 봄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풀과 나무만 우거져 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은 자연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산과 강물, 풀과 나무만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줄은 대꾸법 확인할 수 있겠고 한자성어로 말하면 맥수지탄, 인생무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맥수지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보리만이 푸르구나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보리만이 푸르구나, 보리만 자라서 푸르구나 이런 뜻입니다. 인생무상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나라가 다 망하고 나니까 화자가 인생무상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년 보겠습니다. 시절을 감탄하니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지러운 시절을 슬퍼하니 꽃을 봐도 눈물을 뿌리고 여의어 흉을 쓰로니 여희다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다 이별하다 가족과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새 마말 놀래노라 새가 퍼뜩 나는 소리에도 놀래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이 두 줄도 우리가 대꾸법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경련 한번 보겠습니다. 봉화이 석달알 니엇이니라고 했죠. 봉화. 자, 봉화라고 하는 것은 자,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그 불을 피우는 장소겠죠. 그래서 봉화가 군데군데 있어서 불을 연기가 난다는 것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화가 석 달을 이어간다. 이거는 전쟁이 계속 석 달을 이어서 전쟁 중이다. 이런 뜻이죠. 집잇 음서는 만금이 사도다. 집의 소식, 음서는 편지, 소식인데 만금보다 비싸다. 집의 소식이 만금보다도 비싸다. 집의 소식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 소식을 받는 것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쉔 머리를 긁으니 또 겨르니 하얗게 센 머리를 긁으니까 또 짧아진다. 이런 말이죠. 늙고 병들어서 머리를 긁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모습.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남은 머리를 다 모아서 비녀를 꽂으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머리가 이렇게 모아서 비녀를 꽂는 머리겠죠.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이제는 비녀 하나를 이기지 못할 것처럼 덧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령과 함년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우리 오원율시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상적인 분위기, 좀 슬픈 분위기죠. 전란의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자, 봉화, 음서를 통해서 그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자, 전쟁으로 인한 상심, 가족에 대한 그리움, 늙어감에 대한 탄식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현법 1번, 대꾸법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대조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센 머리를 긁으니 또 겨르니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하다. 에서는 과장법이 사용되어 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은 선경, 후정으로 봐주면 되겠죠. 자, 주제가 유사한 작품. 자, 길재의 500년 도읍지를 또는 원천석의 흥망이 유수하니 그 다음 이색의 부병루 등이 이와 유사한 작품들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시적 상황이 전쟁임을 알려주는 시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이렇게 봉화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문제 2번에서 이 작품에서 늙고 쇠약해져가는 화자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으로 우수, 굉장히 근심 걱정과 고독의 비애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의 정답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문제 3번은 두보의 춘망을 김소월이 번역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를 한번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부서졌는데 이 산천 여태 산천은 남아있더냐. 봄은 왔다 하건만 풀과 나무에 뿐이여. 오 서럽다 이를 두고 봄이냐. 치워라 꽃잎에도 눈물뿐 흩으며 새 무리는 지적이며 울지만 쉬어라 이 두근거리는 가슴아. 자, 이렇게 김소월의 봄은 두보의 춘망을 다시 번역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자, 김소월의 시는 원시에 비해서 반복과 영탄이 두드러진다. 영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냐, 가슴아, 있더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원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슬픔이 훨씬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죠. 직설적인 표현.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오 서럽다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반면 절제미는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